힘쓰는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담당자분들이 직접 상하차를 하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금액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돈이 비었을 때는 이번에는 일반행정 5번 현직자 업무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지연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편 업무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따로 있으신가요? 비율은 금융이 거의 80%고 우편이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업무를 맡고 있어도 금융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우편 업무라던가 다른 업무들도 하면서 유동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사람이 많을 때는 우편 업무도 봐주고 서무라고 해서 문서를 기한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금융 교육을 받으시고 업무를 하게 되신 건가요? 따로 금융 업무를 받고 하지는 않았고 바로 투입이 돼서 그냥 옆에서 알려주신 대로 했던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막 시키는 대로 했었을 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방문을 하다 보면 이제 창구 업무로 금융, 보험, 이제 우편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지연님의 경우 그 업무들을 다 경험해 보신 건가요? 저는 보험을 빼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편과 금융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편은 등기와 소포로 나뉘는데 거의 두 개를 보내는 게 주 업무이고 금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이나 적금, 입출금 등 그런 은행 업무에서 보는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 5번의 경우 합격생분들이 우체국이나 우편 집중국에 발령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랜덤으로 발령나시는 건지 아니면 성적순으로 발령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완전 랜덤으로 발령이 납니다. 우정사업본부랑 우체국, 우정청의 업무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다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아예 총괄하는 곳이고 좀 연차가 쌓이신 분들이 일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청의 경우에는 서울청, 경인청 이런 식으로 청별로 나뉘는데 만약에 서울청이면 서울에 있는 우체국을 다 관리하는 곳이 서울청이고 그리고 우체국은 그냥 관내라고 하는 곳인데 동네 우체국을 말합니다. 그럼 거의 처음 합격생분들은 우체국에 네. 많이 발령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행정 5번의 경우 업무의 장단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점은 일이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이고 그 일이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안 좋은 민원인들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좀 대처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우편 업무를 담당하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했을 때가 제일 어려웠었는데요. 발신인이랑 수신인이 한 개씩만 쓰여 있고 봉투랑도 똑같이 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막 다르게 돼 있거나 좀 이상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실 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주무관한테 물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궁금했었는데 우체국에서 근무하실 때 이제 연차의 사용 같은 부분은 자유로운 편인가요? 거의 자유로운 편인데 관내국에서는 조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눈치 보면서 쓰기도 하는데 상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행정 5번의 경우 야근을 한 달에 어느 정도 하시나요? 저는 한 달에 거의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차세대라는 시스템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차세대라는 게 뭐 금융 시스템 그런 건가요? 네, 금융 시스템이 바뀌는 건데 은행에 가시면 태블릿으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바뀐 게 차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근을 하셨을 때 하신다면 주로 몇 시까지 야근을 하셨나요? 저는 야근을 했을 때 거의 7시까지 해서 1시간 정도만 야근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워라밸이 좋으시네요. 네.
국가직이나 지방 일반 행정처럼 비상근무라던가 그런 건 따로 없으신가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은 우본의 장점인 것 같네요. 일반 행정 우본의 경우 힘쓰는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우편 차가 저희 국에는 1시랑 거의 6시 전에 오는데 그때마다 물건을 차에다 실어야 되거든요. 담당자분들이 직접 상하차를 하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근데 거의 상차만 하기 때문에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특히나 김장철 같은 특별한 경우에 조금 더 업무 양도 그렇고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해서 힘드실 것 같은데 실제로도 김장철에 바쁘신가요? 네, 김장철에 김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무슨 배추김치, 뭐 총각김치, 물김치도 왔었는데. 그럼 김장철 말고 다른 그 뭐 명절이라던가 특이한 경우 더 바쁜 날도 또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추석만 경험을 해봤었는데 추석에도 그런 선물 세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과일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를 옮길 때마다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이 발달하면서 우편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줄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조금 줄었긴 했는데 어르신분들은 카카오톡이나 그런 메신저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편지를 많이 보내시기도 하고 회사에서 등기를 많이 보내시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편은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담당하셨을 때 민원의 강도가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우편은 몇백 원 차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짜잘짜잘한 민원들이 많은데 금융은 돈이 좀 크다 보니까 돈 문제에 관해서 조금 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에 우체국을 방문하면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시간대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 국은 4인 관서다 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문을 닫는데요. 한 11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빠르게 처리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연님이 근무하고 계신 관내에서는 교대 근무는 따로 없으신 건가요? 네, 저희는 4인이다 보니까 문을 아예 닫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금융창구에서는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자격증 또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런 자격증이 있긴 한데 나중에 승진이 되거나 그럴 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연님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격증? 저는 우편 상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연님은 금융 업무를 하시면서 알게 된 지식으로 금융 상품을 직접 하시기도 하셨나요? 네, 저는 모바일 푸른이 적금과 파킹 통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럼 금융 업무를 하시면서 알게 된 걸로 자신의 재테크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 업무를 보게 되면 4시 30분에 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시나요? 일단 금융 시제를 맞추고 ATM기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본출납이라고 해서 창고에 있는 돈도 다 세고 저는 우편으로 넘어가서 또 우편 업무를 보다가 6시까지 하고 또 6시에 우편 시제금을 다 맞춰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 업무 4시 반에 마감을 한다고 해서 일찍 끝나는 거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 창구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금액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돈이 비었을 때는 제 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네. 100원이 모자라도 넣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시나요? 저는 맨날 시제를 셀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금융 업무는 상품으로 인해서 실적을 안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적 압박이 실제로도 있으신가요? 실적 압박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신경을 안 썼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 잔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적 압박이 있더라도 막 크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행정 우본을 지원하실 때 금융이나 보험 업무 때문에 지원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근무하시다 보니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에 금융이랑 보험 때문에 지방직을 갈까 여기를 올까 했었는데 돈 세는 건 어차피 계산기가 세는 거고 시제도 다 컴퓨터가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반행정 5번의 업무와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의 유형이 따로 있으실까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좋아하시거나 민원인들을 잘 대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반행정 5번의 경우 근태에 관련해서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편 업무랑 금융 업무 둘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둘 중 더 맞았던 업무는 어떤 건가요? 저는 우편이 더 맞습니다. 돈은 이제 확실히 계산하고 네, 그래야 돼서 네. 그런가요? 네. 오늘 이제 일반행정의 구체적인 업무를 통해서 일반행정 5번의 장단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해당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4년도 시험 대비 열심히 달리고 계실 수험생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